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단 3가지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은 10년, 20년은 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고 버스 타러 뛰고 손주 손잡고 마트 가는 그날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5년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한세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 노원구 74세 김영희 어르신.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친구들 사이에서 체력왕이라 불리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고 버스 놓칠까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다리가 힘을 잃고 숨이 막히도록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 그날 이후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는 집 앞 마트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준 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을 지키는 습관을 알려드렸지만 아직 괜찮아요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하고 방심하는 사이 무릎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걷는 게 점점 느려지고 계단은 두려워지고 버스가 오는데도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리 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은 80대, 90대에도 내 다리로 걷고 계단 오르고 손주 손잡고 놀이터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활짝 웃으며 걷는 그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리 건강을 되살리는 첫날입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계단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무릎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발끝까지 저릿했습니다. 그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료실에서 X-레이를 찍었을 때 화면에는 하얗게 드러난 뼈와 거의 붙어버린 관절 틈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당분간 계단은 피하시고 지팡이를 쓰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번쩍 젖었습니다. 평생 걷던 다리가 갑자기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라니요? 저는 아직 마트도 가야 하고 손주도 돌봐야 하는데요.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은 지팡이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건강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릎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친구 모임에도 안 나가고 마트 갈 때도 남편 손을 붙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지팡이가 볼 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점점 길어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번 다치고 난 뒤 계단이 무서워진 적, 넘어질까봐 바깥에 나가는 게 겁나던 적, 그 두려움 때문에 안 걷게 되고 다리는 더 약해지고 결국 집에만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 저는 이런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원장님, 한번 넘어지고 나니 바깥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단순히 걷기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는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여행도 포기합니다. 집 안에만 갇히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리는 단순히 몸의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은 조용히 닳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 먹는 습관,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매일같이 무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영희 어르신처럼 갑자기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무릎은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지 않고 걸을 수 있고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다리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고 채널만 돌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드라마, 점심 뉴스, 저녁 예능 앉아 있던 자리에 깊게 파인 방석이 어르신의 하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려 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일어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게 됐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 동안 무릎 근육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잘 돌지 않아 관절 속이 마르고 힘줄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한번 굳어버린 무릎은 다시 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무릎은 더 빨리 닳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10번만 해도 무릎에 가는 압박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고 앉아 있다 점심 먹고 또 앉아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사이 한 번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셨습니까? 작은 움직임 하나가 무릎을 살리고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영희 어르신도 병원에서 이 사실을 듣고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 5번씩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면서 무릎이 조금씩 덜 아파졌습니다. 집안에서만 하던 작은 움직임이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밖으로 나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일어나세요. 한 번, 2번만 해도 됩니다. 무릎은 쓰면 쓸수록 살고 아끼면 아낄수록 더 빨리 굳어갑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생 부지런하고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장 보러 시장을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그날도 목욕탕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발목이 헛돌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등골까지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며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은 이를 악물고 겨우 말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박정수 어르신은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한 채로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깁스를 푼 뒤에도 걷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목욕탕 가는 길도 겁이 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걷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 힘은 더 약해졌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무릎은 더 굳어졌습니다. 걷기조차 두려워진 어르신은 결국 외출을 줄이고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리 힘이 빠지면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누워있으면 근육은 몇 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줄어듭니다. 한번 주저앉고 나면 다음엔 조금만 아파도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다시 걷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계단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잡지 않으면 불안하시지 않나요? 한 발씩 조심조심 내려가다 뒤에서 사람에게 길을 비켜준 적은 없으셨나요?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지금 다리 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걷는 게 줄고 근육이 줄고
다시 걷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무릎과 다리는 쓸수록 살지만 아끼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순간부터라도 한 발 더 걸으셔야 합니다. 무릎은 그 작은 발걸음 하나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따끈한 흰 쌀밥과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반찬 하나 없이 밥만 후루룩 삼켰습니다. 고기는 소화 안 돼서 안 먹어. 계란도 비려서 싫어. 그날도 단백질은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종아리가 홀쭉해지고 허벅지는 힘이 빠져 버스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설 수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덜덜 떨리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어르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녹아 없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무릎에 걸리는 힘은 배로 늘어나고 결국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밥과 김치, 국만 드시고 고기나 계란, 생선은 거르지 않으셨나요? 단백질은 무릎과 다리를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근육이 다리뼈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걷는 겁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무릎은 더 빨리 망가지고 걷는 힘도 사라집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병원에서 식단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계란 하나씩을 챙겨 먹었습니다. 두부와 생선, 콩 반찬을 조금씩 더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걸을 때 다리가 덜 떨리고 계단 내려갈 때 한결 편해졌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다리 힘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계란 하나라도 올려보세요. 두부 한 모라도 꺼내세요. 단백질은 비싼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식재료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한 숟가락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시간, 김영희 어르신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을수록 무릎이 쑤시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으며 계속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닦고 끝내야지. 그런데 갑자기 무릎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번졌습니다. 순간 몸이 움찔하며 걸레를 놓쳤습니다. 그날 저녁 계단을 내려가던 중 또 한 번 무릎이 꺾였습니다. 발목까지 힘이 빠지고 손잡이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고 난 뒤에야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어르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무릎 꿇고 청소하는 것, 깊게 쪼그려 앉는 것, 무거운 걸 들고 계단 오르는 것. 이런 동작이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무릎 꿇고 청소하시나요?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깊게 하시나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무릎을 갈아버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 집에서 가볍게 걷기, 수영이나 자전거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무릎은 써야 살지만 잘못 쓰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올바르게가 중요합니다. 김영희 어르신도 무릎 꿇고 청소하는 습관을 끊고 대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뻣뻣했지만 2주 뒤에는 계단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무릎이 덜 무섭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 수도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 무릎 꿇는 시간을 줄이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을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났습니다. 허벅지가 땡기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0번, 그 다음 주에는 15번까지 늘렸습니다. 어느 날 그동안 피했던 동네 마트에 걸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2-3번 쉬어가야 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서서 숨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르신은 웃었습니다. 나 아직 걸을 수 있네? 나 아직 할 수 있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공원 같이 갈래? 나 이제 자신 있어. 그 말 끝에 들려온 웃음소리가 마치 오래 기다렸던 봄바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다시 힘을 내줍니다. 앉아 있기만 하던 시간을 줄이고 하루 5분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달라집니다. 무릎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도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다리를 살리고 인생을 살립니다. 김영희 어르신의 지팡이는 이제 거실 한쪽에 조용히 세워져 있습니다. 한때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울던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앞에서 웃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합니다. 그 변화가 오기까지 하루하루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의자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듯 아프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니 겁부터 났습니다. 이러다 무릎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어르신은 속으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 평생 못 걸을지도 몰라. 그 다짐 하나로 하루에 5번씩 조금씩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밥과 김치만 놓였던 자리에 계란찜이 올라왔습니다. 두부 부침이 접시에 담겼고 생선구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삼키던 계란도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내 다리약이다. 어르신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숟가락씩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벅지가 덜 떨리고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덜 두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러 뛰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만 봤는데 이젠 자신도 그 버스를 향해 걸음을 재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무릎은 금방 대답합니다. 무릎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나는 뚝 소리, 밤에 잠잘 때 무릎이 묵직하고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 계단 오르다 힘이 풀려 멈춰 서는 그 불안함. 모두가 이제 돌봐달라는 무릎의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무시하면 무릎은 결국 항복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은 빠지고 연골은 더 빨리 닳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주저앉게 되고 지팡이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들은 오늘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주사나 수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의자에서 일어나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것, 아침 식탁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려 단백질을 챙기는 것, 무릎 꿇고 청소하는 대신 걸레를 길게 잡고 서서 닦는 것, 무거운 짐을 들 땐 꼭 두 손으로 들고 계단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오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다리 힘을 되찾아 줍니다. 무릎이 좋아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집안에 갇혀있던 시간이 줄고 마트 장보기가 즐거워집니다. 동네 친구 모임에도 다시 나가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시장도 계단도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무릎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우리에게 삶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다면 의자에서 한 번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이 내일에 2번, 모레에 3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계란 하나 삶아 식탁에 올려놓으세요. 그 한 숟가락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여전히 계단 위에 서 있게 만들 겁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한 분들은 다시 걸음을 되찾습니다. 원장님, 이제 버스 놓칠까봐 뛰어가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무릎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 걷자. 김영희 어르신은 어느 날 거실 한쪽에 세워둔 지팡이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오늘은 이거 없이 걸어볼 거야.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어르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계단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허벅지가 뻐근했지만 끝까지 오르고 나니 가슴속에서 벅찬 기쁨이 터졌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계단 꼭대기에서 어르신은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 걸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팡이 없이 왔네? 어르신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어. 다시 나다워졌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희 어르신일 수도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봐주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오늘 한 번 일어나면 내일 두 번, 이번 주에 시작하면 다음 달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다면 영상을 보면서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5년,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는 발걸음,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걷는 발걸음, 그 행복한 순간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 알림 설정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걷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걷는 그 길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